네, 보신 것처럼 40대 가장이 일가족을 살해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요, 살인 사건 5건 가운데 1건이 친족 범행이라고 하는데요. 네, 친족살인이 계속되는 이유와 방지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최창호 심리학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너무 끔찍한 사건이 자주 발생해서 네.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아버지가 아내 또 이 10대 아들, 딸을 살해하고 또 본인이 직접 목숨을 끊을 수가 있었을까? 그 심리 상태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고요. 이제 우울증 얘기도 많이 나오고 불면증 얘기도 나오고 또 뇌병증 얘기도 나오는데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우울증이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실직 상태, 그 사회적인 무기력에 이제 빠진 것. 네.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에서 어떤 도움이 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인데 이 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가 혼자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자살은 질환이다. 그리고 우울증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캠페인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살의 많은 부분이 우울증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서 뭔가 이제 뭐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리고 대개는 또 그 수면 패턴을 잃어버리면서 불면증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은 뭐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들 이렇게 하지만 잠을 통해서 사람들은 뇌 속에 쌓여 있는 그 독소를 좀 해소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는데 네. 불면증 때문에 몇 날 며칠 못 자게 되면 그런 것들이 더 쌓이게 돼서 공격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울증이 기반에 거기다 불면증, 사회적인 그 어떤 경제적인 무력감 이런 네.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거죠. 네. 네, 실제로 유서는 발견이 안 됐는데 잠을 못 이뤄서 밤이 무섭다 이런 글을 네. 남기기도 했더라고요. 사실 그 어떤 기막힌 상황에서는 공항 옆에 살아온 사람은 11년 동안 잠을 안 자고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고문을 할 때 한 이틀 밤만 못 재우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착시 현상도 나타나고 헛소리도 하게 되면서 없는 것도 막 진술을 하게 되는. 네. 그리고 이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막 그 벽을 핥히기도 하고 머리를 박기도 하고. 네. 또 그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우울증적인 베이스가 있다 보니 그러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울증 환자들이요. 나 혼자 죽을 수도 있는데 네. 남아있는 사람들도 내가 감으로써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을 내가 덜어준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나쁘게 생각해서 해치는 게 아니라 우울증 환자들이 이제 뛰어내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가 베란다 밖으로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같은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가 남겨놓은 자식들은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것을 내가 네. 없애준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줍잖게 걱정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군요. 쓸데없는 걱정을 네. 하는 거죠. 쓸데없는 네. 걱정을. 근데 이게 인지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의 그 어떤 정신적인 인지 구조, 생각의 그 기본은 정말 잘못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네.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판단할 가능성이 높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점이 투신을 하기 전에 112에 전화를 했거든요. 네. 이 점은 어떻게 이해를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자기도 사라지고 싶은데 내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아내나 자식들의 시신 뒤처리 같은 것들에 대한 걱정 그런 것들 때문에 신고를 하고 뛰어내렸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또 완전히 이 세상으로부터의 흔적을 좀 지워달라고 하는 하소연일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미 살해 후에 그 전화를 했기 때문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뒷정리를 좀 부탁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 정도로 이제 메시지일 수 있죠. 네. 이 부인을 망치로 때렸다고 하고 또 자녀들은 자는 동안에 살해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살해하는 수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들어오기 전에도 작가하고도 얘기를 했지만은 네. 뭐 이제 의사나 약사나 아니면 뭔가 좀 머리를 쓰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 근처에 있는 도구를 이용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약물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힘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농약 사이다 사건처럼 농약을 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해를 하는데 이 사람은 중장비를 운전하던 그 기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판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도구거든요. 네네. 망치라고 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만 때린 게 아니라 가슴 같은 데도 막 때리고 한 걸 보면 근데 이제 딸 같은 경우는 머리만 둔기를 한 차례 이제 내려쳤다고 하고요. 네. 자기 주변에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게 이제 살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숨진 부인이 평상시에도 남편을 좀 무서워하고 네. 평소에도 남편이 술에 취하면
뭐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의 폭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자살의 메시지도 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지만 자살하기 전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를 너무 가볍게 좀 긴장은 하긴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들은 그냥 놔두더라도 딸은 항상 그 일하는 일터에도 데리고 가고 할 정도로 걱정을 많이 했었기도 네. 했고 그럴 때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라든가 다른 그 도움을 좀 구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거 없이 놔두고 남편이 설마 그렇게까지 이렇게 할까? 그냥 술김에 하는 얘기로만 이제 가볍게 넘겼던 그것에 대한 좀 실수라면 실수라고도 네. 할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제 우울증은요 치료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치료하는 와중에 약을 끊으면 굉장히 심하게 재발할 가능성도 네. 있고 다른 불면증이라든가 스트레스하고 이제 네. 하게 되면 공격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얘기를 자꾸 한다 하면 그걸 메시지로 다 받아들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말이 또 행동을 또 촉발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대개가 이런 사람들은 죽어도 나 혼자 외롭게 죽지는 않겠다는 또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 아내가 미리 좀 대처를 했고 네. 주변의 친인척들이 좀 도움을 줬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그 아내나 자식에게 어떤 평소에도 학대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을 수도 있는데 또 겉으로 보여지기는 이웃들은 또 그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뭐 그 화목한 가정의 모습도 네. 또 봤다고 하는 걸 보면 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 내면에서는 그 곪고 있었고 썩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가족 내의 문제를 가족 내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사회 심리적 안전망이 필요한 게 이렇게 좀 우리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좀 이상하고 하다 그럴 경우 그냥 폭력에 의해서만 쉼터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이제는 기관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마련이 네. 돼줘야 되죠. 가정 내부로 네.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너무 이제 이건 가정 내의 문제고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어떤 처방이나 대처보다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물론 이제 그런 게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심리 전문가라든가 신경정신과라든가 사회복지사들이 개입이 돼서 이 집은 정말 위험합니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강제 격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이젠 필요할 때가 됐어요.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지만 살인 사건의 다섯 건 중에 한 건이 예. 20%가 친인척이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가족주의 문화에서 우리가 개인주의 문화로 가족 관계주의 문화에서 이렇게 변화해가는 아노미적인 상황에서의 그 현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정부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네. 사회 단체도 개입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한 해에만 수십 건씩 네.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점인가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또 그 동남아권이 좀 독특한 게 여성 자살률들이 굉장히 높은 게 특성이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 함께 죽는 동반 자살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일단은 가족에 대해서 뭐 소유물적인 관계보다 생각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가족주의 문화 그리고 네.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뭐 배신이라든가 아니면 상처에 대해서 더 크게 이제 분노하는 특성 그게 이제 조금 가족 관계 중심 그 어떤 인간관계에서 좀 유럽형의 개인화적인 그런 문화로 가기 위한 그 단계에서의 벌어지는 일들일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여성 자살률이 또 높은 게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 우울증이 전부가 아니고 요즘에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울증 탓만 하지 말자. 알고 봤더니 49% 정도의 자살이나 이런 살인 사건들이 충동적이더라. 결국은 예를 들어서 뭐 이웃 간에 다투다가 뭐 그냥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충동적인 자살. 네. 아니면 부부 관계에서 괜히 그동안에 이제 쌓이고 쌓였는데 뭐 말 한마디라든가 아니면 돈을 뭐 심지어는 5만 원 썼다고 해갖고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까지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대처 요령, 훈련, 네. 우리가 민방위 훈련처럼 화가 났을 때 공격성이 있을 때 대처하는 요령들도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너무 지금 화가 났다 그러면 그 자리를 좀 떠나는 연습 그리고 화가 풀렸을 때 대화하는 연습 네네. 그리고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연습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가장이면 내가 집을 다 책임진다. 우리 네네. 가족은 내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내고주로 그런 것들이 네.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죠. 가치관도 좀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셨고 또
이 부모를 살해하거나 자식을 살해했을 때 네. 관련 법 규정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존속살해 같은 경우에는 뭐 가중 처벌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 비속애 또는 자식에 대한 살해 같은 경우는 살해나 범죄 같은 경우에는 가중 처벌 그런 게 없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가족 간의 이런 범죄에 있어서는 위아래를 막론하고 부부 또 동등한 입장을 막론하고 제가 보기에는 가중 처벌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족 간의 문제에서는 그 집안을 벗어나기가 힘들잖아요. 예. 네. 위험과 그 또 내지는 그 구조를 그 요청했을 때 반드시 그걸 격려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의 보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부부 관계나 가족 간의 문제가 있을 때 집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도 살 데도 없고 뭐 기거할 데도 없다면 결국은 위험을 내재하고 집안에 있다 보면 그 좁은 공간에서 더 공격성은 그 격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네. 예방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좀 더 자세히 대책, 사후 대책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사후 대처는 이미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뒤이기 때문에 그 평소에 주변 사람들하고의 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네. 그런 걸 체크하고 또 부부 관계나 아니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뭐 부모도 마찬가지고 좀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평소에 조금 이제 잔혹성 내지는 좀 뭐 누군가의 그 아픔을 공감하지 않는 특성들 뭐 그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커지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사이코패스적인 특성들을 보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그런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뭐 친구라든가 아니면 친인척과 좀 대화를 하고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치료를 반드시 받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게 해서 그게 이제 조금만 생각만 바꿔줘도 네. 완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평소에 이제 격하게 하지 않는 대화법 훈련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가족 친족 간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범죄와 관련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최창호 심리학 박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